아니, 민감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 양반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딱 누굴 찍어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 쪽에서 예, 텔레비전에 많이 그 보는 소위 자동차 모터사이클 전문가라고 해서 나오는 분이 김필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김필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저 또한 자동차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김필수 교수님보다 자동차를 많이 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김필수 교수님보다, 왜냐면 현역 자동차학과의 교수님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모터사이클 전문가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김필수라는 교수님이 나와서 어떤 PD가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김필수 교수님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자동차는 모터사이클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게 자동차 전문가가 할 소리인가? 아니, 이게 뭐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한 2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그 김필수 교수님 이걸 자동차든 뭐 모터사이클이든 그 이제 답변하시는 거, 인터뷰 하시는 거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 시원하게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유심히 김필수 교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모터사이클이라든가 기계적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필수 교수님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동호회 생활 한 2, 3년만 하면 저 정도는 나도 얘기하겠는데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륜차 뭐 관련돼서 요번에 이제 이진수 회장이 뭐 한국 수입 이륜차 협회, 환경협회에서 일조 오토바이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하면서 YTN에서 이제 한 내용이에요. YTN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조민재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한번 공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방송에 나오는 공중파에 나오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 대중들이 좀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근데 일단 일반 PD라든가 기자들은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PD가 이런 것들을 했대, 이 사람을 해갖고 이런 걸 했대 그러면 일단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라는 의심이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이런 얘기는 못해라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그리고 자동차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제가 뭐 자동차학을 공부를 했지만 뭐 대학 교수님보다 잘 알겠습니까만은. 자, 한번 이게 좀 살펴볼게요. 이제 뭐 아래 텍스트는 뭐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이걸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와, YTN도 광고 엄청 나는구나.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뭐 이륜차 수입업체 일본 브랜드 수입업을 선언하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일본 이륜차를 몽둥이로 떼는 건데요. 행사에 참여한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 회장은 아베 총리 경제보복이 끝날 때까지 이륜차에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일본 제품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일본 제품 아닙니까? 김필수 교수님이 한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가 올라갔다는 거지? 예전만 하더라도 고급,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주로 타는 고급, 뭐, 1200만원, 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경우가 일본 이륜차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점유율이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125cc 택배형이죠. 택배형이 일본 이륜차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택배용이 일본 이륜차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일본 이륜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못지않게 대만차가 엄청나게 많죠. 예, 국내만 해도 이륜차 기업에 두 가지 있거든요. 이 두 개 중국 단에서 수입산 저가 제품에 의해서 거의 다 무너졌다시피 했어요. 이게 두 개가 중국이라든지 수입산 저가 제품에 의해서 거의 다 무너졌다시피 했어요. 요것도 잘 모르는 거죠. 이 두 개의 메이커는 대만제에 무너진 거예요. 대만제 시장을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륜차 산업은 국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존재는 하죠. 아직도 근 한 10만 대는 판단 말이에요. 대림에서. 요번엔 좀 더 줄었죠. 한 8만, 7만 대 뭐 요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IMF 이전만 하더라도 30만 대 연간 판매되면서 호황 국면이었는데, 예, 이 얘기는 맞아요. IMF 이전에는 뭐, 그전에는 대림차를 사려고 막 줄 서고 막 그랬단 말이죠. 호황 국면인데 최근에 13, 24, 13만 대니까 쪼그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륜차 산업은, 두 개 메이커 자체가 중국으로는 다 이전하거나 다른 제3세계로 이전해서 국내에서 라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예, 뭐, 요런 것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것들 이정체에 대한 사용 신고부터 시작해서 정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검사, 폐차, 아예 불모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요런 부분들은 맞는 말이에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 이론차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저용은 그렇지만 상용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60% 정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왜냐면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대만제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륜차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륜차 운전자 협회장 아닙니까? 이륜차에 대해서 세미나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각종 이륜차 운전자 협회 협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요. 뭐 예전에는 바이크를 타봤겠죠? 어,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주관합니다. 예전에도 타기도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안 탑니다. 이륜차 운전자 협회 회장이에요. 퍼포먼스 자체가 좀 자극적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일본 제품에 비난하는 이륜차 많지 않다. 이런 전형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자는 중국 이륜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품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비자 구입할 때 많이 보는 거 디자인도 그렇지만 가격이나 연비나 내구성 전체적인 가성비 많이 보거든요. 가성비가 일본차 제작사 한두 개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 브랜드도 상당히 많고 전 세계 8, 90%가 일본 이륜차 차지하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가성비라는 거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가성비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하는데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 불매는 한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논점이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전문가라면 지금 일본은 본사에서 그 수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만드니까 그런 쪽 얘기도 좀 짚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아, 이 사람 뭘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딱 이 부분인데요. 최영진 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MC죠? 여기 진행자죠.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진행자예요. 네. 어떤 오토바이는 이거는 그 뭐 4815번님은 이제 이게 뭐 이게 댓글을 다는 사람인 거였죠. 어떤 오토바이는 소음이 적은데 어떤 오토바이는 소음이 아주 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왜 소음이 심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필수 교수는 이 소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보면은 머플러를 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플러 떼고 배기관만 나온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엔진음을 안 들어본 거지. 머플러 자체가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 후 처리 장치라든지 머플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소음기에 대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이륜차만 하더라도 엔진에서 바로 머플러로 몇 센치 길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일반 이륜차만 하는데 엔진에서 바로 머플러로 몇 센치 길이가 안 되거든요. 예, 상당히 깁니다. 엔진에서 예, 머플러로 가는 게 상당히 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송이니까 긴장돼서 말실수를 했다고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륜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머플러에 대한 소음기를 떼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기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 소리를 죽이면서 배출되는 건데 속에 구멍을 열어 놓는 거죠. 열어 놓게 되면 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차가 튕겨서 잘 나가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머플러에 대하여라는 영상을 보면 지금 김필수 교수라는 사람이 이 소음기, 이 머플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음기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 소리를 죽이면서 배출되는 건 맞아요. 예, 속에 구멍을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열어놓게 되면 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차가 튕겨서 잘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필수 교수가 한 얘기는 그 얘기 같아요. 배기 저항이 많이 없어지니까 고 RPM 영역에서 약간의 출력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속에 구멍을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게 되면 뚝 빠져나가다 보니까 차가 튕겨서 잘 나가거든요. 이 표현은 도대체 이게 뭘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생각도 갖고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친구들 중에서 소리 자체를 하나의 즐거움, 이걸 이륜차 튜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튜닝 규정이라든가 머플러, 옵션 머플러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건 튜닝이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고 소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옵션 머플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규정 배기가 있어요. 배기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필수 교수가 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배기음 같은 경우에 일요일 같은 때 주택가 나갈 때 시동을 안 켜고 큰 글걸로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면 시동을 켜면 중저음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찍 주택가에 잠을 다 깨울 정도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불법 부착물이라며. 아니, 김필수 교수님이 아까쯤에는 이건 불법 부착물이라며. 불법 부착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배기음이 크면, 에티켓을 지켜야 되긴 하나, 좀 말이 좀 맞지 않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륜차 부품도 영향을 받을까요? 예,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일단 고급 바이크들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에서 만들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부품 수급이라든가 상용차에 있는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도 잘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변종선님께서는 제 차량은 6기통 3.7리터 엔진입니다. 정비소에서는 고급 오일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꼭 고급 오일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제가 엔진 오일에 대하여라는 영상 만들었잖아요. 예, 엔진 오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릅니다. 예, 지금 그래서 대답 자체가 다 뭉뚱그려서 자기가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라 이 대답 자체가 그냥 엔진 오일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주워 들은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인지 전문가가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급차일수록 고급 오일 넣으면 그만큼 소음도 줄어들고요. 상태가 좋습니다. 이 얘기는 나도 하겠다. 아니 이거는 그냥 좋은 거 넣으면 좋아요. 라는 얘기가 뭐가 달라요? 예, 그죠? 예, 뭐 일반 오일 넣다가 어느 정도 사용하다 고급 오일로 바꿔주게 되면 소음이 줄어드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되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어느 계열의 베이스 오일을 쓰는지, 그리고 온도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용 차에는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레이스 베이스의 고출력, 그러니까 아주 고 RPM을 쓰는 엔진은 왜 고급류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 고급 그 엔진 오일을 쓰는지, 온도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고급류를 너무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고급 오일을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오일을 넣는 이유는 금속성의 부품이 마찰이 일어날 때 냉각이라든지 윤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합니다. 예,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또 중고차가 됐을 때 나중에 고장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나 고급보다는 차가 좀 내가 어느 정도 중간 고급이면 중간 고급에 맞는 오일을 껴주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왜 이 김필수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 대답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뭐 하나도 확실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 중간 고급이면 중간 고급에 맞는 오일을 껴주면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낮은 거 쓰지 마시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고급을 넣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거 없다 보니까 15,000원에서 2만부터 갈 때도 교환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교체해주는 게 좋고요. 또 순하게 본다면 이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예, 이 김필수 교수는 혹시 뭐 걸릴까봐, 혹시 꼬투리 잡힐까봐 항상 이렇게 이 약을 치거든요. 내가 할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또 순하게 본다고 하면 뭐 12,000에서 3,000 와, 12,000에서 3,000km. 그래서 12,000에서 13,000. 그래서 10,000km 기준으로 오일을 교환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급 정도 자기 차의 레벨에 맞는 오일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동호회에 뭐 운영진, 요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답변은 아니에요. 최고로 비싼 바이크는 얼마 정도 합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이런 질문 했나봐요. 그래서 아메리칸 초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예, 뭐 2, 3억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거야 뭐, 호가니까. 요거는 요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가격대야 뭐, 보통 비싼 브랜드가 할리 데이비슨 사죠? 뭐, 예, 네, 그건 뭐, 3천에서 5천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뭐, 질문의 수준도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지만, 대답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코란도 C 2012년 차량입니다. 출발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10에서 15분 정도 운행하면 차량 하부에서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시동 켠 채로 정차를 했죠. 전차가 아니라 시동 켠 채로
정차 중에 핸들을 돌려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셨네요. 다들 노후화돼서요. 하나하나 고장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2년식이죠. 2012년식이면 지금 한 6, 7년 된 거잖아요. 6, 7년 됐는데 하부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코란도 C 2012년식은 다 그럼 하부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야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전문가로서 지금 이렇게 되면 본인이 너무 하체를 혹사시켰다거나 이거는 뭐 뽑기를 잘못한 거다. 6, 7년 된 차가 하부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면 되겠습니까? 메이커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2012년이면 벌써 SUV, 뭐 비포장 같은 많이 탈 수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하체는 아는 것은 엔진 우리가 지지라든지 지지고부나 이런 경우 안에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맞아요. 이것은 맞으나 이것 또한 글쎄요, 뭐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이거 동호회에서든지 다 뭐 미미가 문제라든가 뭐 링크 활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고무 패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의 결론은 그거예요. 정비소 가보세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뭐 요거고요. 아, 생애 첫 바이크 샀어요. 엔진오일 등 기본 정비 어떻게 하나요? 엔진오일 얼마 몇 킬로 정도 사용이 되나요? 엔진오일 차체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짧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 자동차가 10,000km 정도 했으니까 5,000km 정도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수 교수님은 모터사이클 엔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걸 여기서 딱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걸 여기에서 딱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터사이클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랑이 자꾸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해서 했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진짜 웃깁니다. 아, 간단하게 김필수 교수님이 나와서 답변을 한 거를 보면요. 이분인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그러니까 보실 때요.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뭐 하나만한 소리를 끊임없이 하나만한 소리잖아요. 정말 그 동호회 회장, 동호회 운영진 정도면 알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답변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요, 방송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도진들도 되게 많거든요. MBC도 세금 내고요. YTN도 세금 우리가 줘요. KBS도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를 구분을 할 때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필수가 나왔구나.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이러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김필수 교수님을 유심히 보시면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김필수 교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건 좀 더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